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유명 여성 앵커가 생방송 중 한국 관련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의 발언이 방송에 나가자마자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에 관해 어떤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 펑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수백만 중국인들이 TV 화면에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뉴스 앵커 및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제 일은 사람들에게 세계 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매일 방송 전에 저는 목을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을 때 밝은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심지어 뉴스가 좋지 않을 때에도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국제 뉴스를 보도했고 그 중에는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인들이 중국인 방문객들을 어떻게 못살게 대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중국인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서울의 식당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저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인 상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그 말들은 제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전에도 여러 번 보도했었어요. 수년에 걸쳐 제 방송은 분명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한국은 중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깔봅니다. 그들은 우리 관광객들을 나쁘게 대합니다. 매주 중국인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한국 식당이나 상점들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소셜미디어 피드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방문객들을 얼마나 나쁘게 대하는지에 관한 분노에 찬 게시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비디오들은 수천 개의 공유와 분노에 찬 댓글들을 받았어요. 오늘 밤 방송이 끝난 후 장민이라는 젊은 기자가 중국인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한국 식당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내일 뉴스에 좋은 헤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그랬듯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민도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나라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뉴스 소스,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제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보고서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제 아파트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바이럴 비디오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어요. 댓글들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실제로 사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력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써왔지만 이 이야기들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매니저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개인적인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봐야 했어요. 제 매니저는 놀란 표정을 짓고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하는 이유였어요. 저는 거기에 가본 적 없이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캐리어를 챙기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한국이 제가 뉴스에서 묘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보도해온 차별을 직면하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이륙하면서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로서 가져야 할 직업적 책임감이었어요. 제 경력 동안 저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없었지만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도해온 이야기들이 실제 현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감에 배가 조여왔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에 있는 한국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었죠.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 접근을 안내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중국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노려볼까요? 무시할까요?
무례한 말을 할까요? 제가 보도했던 모든 뉴스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는 머리 위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내기 위해 일어서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연결 통로를 통해 공항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얼마나 모든 것이 조용한지였습니다.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평화롭게 느껴지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공항들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으며 사람들이 밀치고 계속해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터미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출입국, 수화물 찾는 곳, 출구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가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다르게 대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출입국 심사를 향해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화된 게이트였어요. 스캐너에 여권을 올려놓고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20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통과했습니다. 긴 줄도 없었고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불친절한 출입국 심사관도 없었어요. 제 캐리어를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표지판을 찾으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지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무언가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실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호텔로 가는 택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택시 승강장 밖에서 저는 제 차례가 될 때까지 몇 분 정도만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보고 완전히 저를 놀라게 하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제 언어로 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놀라움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중국 방문객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 중국어 문구를 몇 가지 배웠다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보도했던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놀라움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택시 안에 있는 중국인을 환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사님은 제게 한국이 처음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확인하자 그는 제가 이번 방문을 즐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의 친절함은 제가 20년 동안 보도해 온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얘기했던 반중국 정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제 짐을 들어주고 떠나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거기 인도에 서서 옆에 캐리어를 두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제가 보도해왔던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절한 공항 직원과 친근한 택시 기사에 대해 생각하며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자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제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배고픔을 느끼며 서울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은 후 호텔을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커피숍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큰 창문과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신선한 커피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바리스타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주문한 다음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오늘 방문할 장소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일까요? 유명한 시장들일까요? 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풍부하고 부드러웠죠. 카페는 배경에서 나오는 조용한 음악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약 30분 동안 아침 식사를 즐기며 메모를 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다시 가방에 넣고 탐험을 시작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즐기며 새 블록을 걸었을 때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주머니를 툭툭 치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돈, 신용카드, 신분증 모든 것이 그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제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보통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그것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디서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열심히 생각했어요. 커피를 계산할 때 카페에 두고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거의 희망은 없었지만 달리 할 일을 몰라 급히 커피숍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손은 땀을 흘리고 숨은 빨랐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같은 바리스타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지갑을 찾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어 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안에 있었어요. 모든 돈, 신용카드, 신분증,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마치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가 제 감사함에 당황할 정도로 계속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어요. 이것은 제가 수년간 보도해온 한국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 긍정적인 경험 이후에 더 자신감을 느끼며 저는 유명한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과하는 여행을 즐겼어요. 운전기사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미소 지으며 몇몇 유명한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공원에서 저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놀랐어요. 넓은 강이 도시를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강을 따라 2시간을 걸은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찾아 다음 빈 택시에 올랐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호텔 이름을 말하며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승차 5분 후 갑자기 주머니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진들, 연락처들, 지도들, 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휴대폰에 있었어요. 저는 좌절감에 신음했습니다. 하루에 2가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심한 불운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생각해보니 공원으로 데려다 준 이전 택시, 그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현재 운전기사에게 호텔 대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젊은 경찰관이 제 문제를 경청했어요. 저는 저를 공원에 데려다 준 택시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에 파란 표시가 있는 은색 택시였습니다.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휴대폰은 아마도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20분 후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사가 제 휴대폰을 찾았고 지금 경찰서로 가져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30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30분 후 택시기사가 손에 제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그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경찰관은 기사를 위해 통역하며 그가 제가 내린 후 뒷좌석에서 제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근무가 끝날 때 그것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져왔다고 했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보상으로 약간의 돈을 제안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경찰서 밖에 서서 되찾은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저는 외국에서 지갑과 휴대폰 모두를 잃어버렸고 둘 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다시 돌려받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전혀 제가 수년간 텔레비전에서 묘사해 온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렸었어요. 우리 모두 틀렸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저에게 내리쬐는 동안 저는 그곳에 서서 이 나라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유명한 랜드마크로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의 지도를 확인하고 그곳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한 나이 든 한국 여성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표지판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와서 남산타워에 가려고 하는지 물었어요. 제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5분 후에 도착할 3번 버스를 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 3번 버스가 곧 도착했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 기사님에게 휴대폰으로 목적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남산타워를 알아보고 그곳에 도착하는데 약 15분이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올바른 정류장에 도착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버스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분주한 상점들, 인도를 따라 서두르는 사람들. 버스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시선을 보내거나 저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5분 후 버스 기사님은 우리가 남산타워에 도착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제가 떠나기 위해 일어서자 그는 저에게 작은 종이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사탕과 초콜릿바가 들어있었어요. 그의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을 위한 간단한 환영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을 접하는 낯선 버스 기사의 이런 소소한 친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저는 서울이라는 광활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들은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이 보였으며 한강은 마치 파란 리본처럼 그 모든 것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그 경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거기 서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인을 싫어하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신 저는 모든 곳에서 친절함을 발견했어요. 공항 직원부터 택시 기사님들, 제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해준 카페 바리스타부터 제 휴대폰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경찰관까지. 저는 스스로에게 제가 틀렸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퍼뜨려 왔어요. 무거운 감정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시청자들에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차별한다고 말해왔어요. 저는 중국인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식당들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들 사이의 분노와 불신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진짜 한국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묘사해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 귀국 기행을 위해 캐리어를 쌌습니다. 제 마음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계속해서 같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보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알게 된 정보를 계속 퍼뜨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일해온 익숙한 TV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갔어요. 조명, 카메라, 텔레프롬프터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한 직원이 생방송까지 5분 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 직업을 잃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디렉터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저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최근 경험을 공유하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5분 동안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렸지만 둘 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방문객인 저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종종 듣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 국적에 상관없이 저를 존중과 친절함으로 대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보고를 마치자 스튜디오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디렉터와 다른 직원들, 그리고 함께 출연한 패널들까지 충격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금 우리의 이전 보도들과 모순되는 말을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동료들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저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단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도해 온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매니저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세그먼트가 큰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아직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제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에게 중국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루머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매니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도한 많은 것들과 모순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긴 침묵 후에 그는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중국인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한국인들과 대화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도해 온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출처를 조사했고 많은 것들이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화를 내며 저를 중국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려 깊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들어온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진정한 언론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찾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 다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 생각했어요. 직접 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이제부터 저는 다른 종류의 기자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가능한 직접 경험을 통해 더 풍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단순한 소문이나 온라인 정보보다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중요시하는 저널리즘을 추구하겠습니다. 햇빛이 스튜디오 창문을 통해 비치는 동안 저는 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제 프로그램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전하는 정보에 더 깊은 확신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